여러분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우리 사박도 언니 그러고 보니까 사박도 구매 방법을 말을 안 했어. 빨리 얘기해줘. 네, 안녕하세요. 사박사박. 네. 네, 우리 사박도가 네. 지금 늘 얘기하는 것처럼 네. 한 포부터 네 포까지가 있고요. 네. 한 포는 2만 원이고 네. 두 포 38,000원, 네. 세 포 53,000원, 네. 네 포를 하시게 되면 67,000원인데 네. 지금 제가 뭐 방송에다가는 음. 뭐 서비스로 이런 거 나갑니다 하고 안 하고 그냥 네. 제가 그 가벼운 돌 해서 배운다. 한 봉지 뭐 서비스로 이렇게 넣어서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대용량 원팩은 언제부터 예, 나가네? 대용량 원팩은 22일 날부터 택배 출고를 이제 아하. 준비를 이제 하고 있어요. 네네네. 예, 원팩이라고 하면 원팩이죠. 용량이 거의 42리터에 예, 지금 한 45리터 정도가 보니까 45리터. 45리터. 예. 금액 책정은 됐나요? 금액 책정은 지금 78,000원. 78,000원에 42리터가 78,000원이면 언니 혹시 단순 계산 여섯 포로 계산을 했을 때 이게 6포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인데 6포로 계산했을 어머 때 벌써 12만 원 단포로 가면 12만 원인데 얼마라고? 7만. 단포는 사실은 좀 빼야 돼. 거기에 단가를 거기에다가 비교를 하면은 어쨌건 너무 단순히 많아요. 해보자. 예, 그래서 예. 12만 원에 육박하는 단포가 예. 지금 대용량으로 가면서 예. 얼마? 78,000원. 78,000원? 한 포 계산으로 우리 한번 한 포 계산을 했을 때 13,000원이에요. 13,000원 예, 가격으로 예, 이거는. 13,000원 가격으로 택배비는? 택배비는 다 거기에 포함되어 그러면은 있고요. 가을 분갈이 할 때 예, 그거 예. 쓰시면 진짜 좋겠다. 예, 그 양이 그러면 양이 얼만큼 되냐?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딱 생각하기에 우리가 원래가 세포 기준이 한 20리터, 21리터, 뭐 22리터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양이 어느 정도 되냐? 마사를 쓰시는 그로 했을 때 비교를 해. 마사나 뭐 산야철 일부 조금 넣었을 했을 때 그 양의 2배 정도 되는 양이다. 이렇게 계산. 그러면 내가 분갈이 하는데 얼마만큼이 필요한지 이제 계산이 되시겠죠. 내가 이제 만들어 쓰셨던 분들도 20kg 그러면 우리가 20리터 깡통 한 깡통인 거예요. 그게 마사를 넣으니까 거기가 20kg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실험했잖아. 맞아. 우리 또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대용량 원팩이 가을 분갈이, 그 다음에 주문을 많이 하시는 키핑장 매니아님들을 겨냥한 지금 대용량 원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2일부터 발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가을 분갈이 미뤄두셨던 분들은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베란다에서 일시에 진짜 많은 양을 좀 분갈이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기다렸다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잠깐만 언니. 요번 시간에 우리 지금 우리는 항상 흙에서 뿌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클 수 네, 있을까? 언니가 맞아요. 진짜 고민 많이 해요. 그래서 네. 모든 게 거기야. 그래서 네, 맞아요. 농약을 줄 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충은 이런 거니까 원리가 이러니까 농약도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뿌리 우리 pH 살려주고 뿌리랑 pH에 예민한 미생물도 같이 살려가는 방식으로 우리 또 좀 이렇게 해충 구제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영양 제공하는 것 중에 이제 언니가 지난번에도 또 이렇게 칼슘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잠깐 얘기를 언니는 그러면 다육이 영양제 중에서 영양제 쓰기는 하세요? 영양제는 제가 그 수용성으로 된 영양제를 써요. 왜 그렇게 하냐면 얘네들이 제가 미생물을 넣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에다가 미생물을 네네네. 넣는 아이들이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무기물 비료든 유기물 비료든 네. 우리 다육이가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형태는 무기물 비료여야만 얘네들이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기물 형태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하는 애가 우리가 유기물을 줬어요. 그 역할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미생물인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바나나 껍데기를 말려가지고 예. 퇴비를 줬어. 예. 그럼 그 퇴비가 발효를 해야 되는 발효가 거죠. 돼서 그래서 흡수할 수 있는 무기물 영양들로 만들어 주는 게 미생물이라고?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가. 그러면 자 우리가 우리가 많이 아는 그
그냥 농작물에는 그 비료를 많이 써요.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복합 비료. 복합 비료. 네네. 네, 그거 같은 경우 복합 비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농약사에서도 그거를 농사 짓는 분한테 거의 권하지를 않더라고요. 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땅의 산성화를 가장 많이 만드는 거가 복합 비료예요. 아, 복합 비료가 예. 땅 토지를 나쁘게 만드는 그 그렇죠. 기범이에요? 예, 산성화를 시키는 거죠. 산성화를. 예. 그래서 어. 참 싸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리해요. 아. 네, 유리한 대신에 그 뭐 대량 농작물 하시는 분들은 이 뭔가가 이렇게 좀 저렴하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오랜 기간 해보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지금 사실은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복합 안 쓰죠. 많이 안 쓰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뭐 유박 비료나 이런 유박 비료는 거기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유박 비료는 네. 이제 거기에 그 개분 범주에 뭐 들어가지 그리고 않고. 뭐 이렇게 지렁이 분변토 뭐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를 줬을 때 우리는 집에서 가드닝 집에서 이런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유박 비료나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저도 한번 경험을 했어요. 네. 러블리 언니 깜짝 놀랬잖아. 이게 뭐냐고. 뭔데? 저는 이제 이 농장에서 이거 이제 돈분 대비? 예? 뭐 태비? 유박 비료를 유박 비료. 이만큼 주신 거야. 어떻게 생겼어 그 유박 비료가 언니? 그냥 톱밥같이 생겼어요. 톱밥처럼? 예, 톱밥같이 생긴 애를 이렇게 몇 알 이렇게 꽂아주라고 여기다가 그래서 거기서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꽂았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왜? 무리파리 때문에 걔네들이 거기에 유충을 또 이렇게 깠더라고. 거기다가 알을 낳더라고. 여기 표현이 좀 그러네. 유충을 놓은 거가 얘네들이 한 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날이 좀 막 좋아지고 하니까 그런다더라. 깨가지고 그게 내 눈앞에서 막 아른아른 난리가 난 거예요. 태비에서도 그런다던데? 네, 태비도 그런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집에서 실내에서 키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는 좋은 줄은 알지만 우리가 그 유기물 비료가 좋은 줄은 알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은 거야. 이거는 내 마음 뿜는만 모든 거랑 똑같을 거야. 다 똑같을까 봐. 왜냐면 나 이 얘기 언니 말고 다른 데서 또 들었어.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유기물 영양은 좋기는 하지만 그런 이제 부작용 냄새도 나는 것도 있어. 냄새가 나는 것도 있어.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막 눈앞에서 막 날아다니고 난리가. 근데 얘네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걔네들도 우리 다육이에 붙어가지고 즙을 빨아먹어요. 즙을 빨아먹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막 이런 상처가 생기고 하고 또 딱지도 생기고 하는 그런 이유가 그 뿌리파리 때문인데, 예, 우리가 너무 좋은 줄은 알지만 너무 거기까지는 가면은 좀 그래서 안 돼서 제가 그래서 이제 언니가 언니 왜 자꾸 그 칼슘제는 그러니까 종합 비료, 종합 영양제 이런 거 말고 단일 성분 중에 칼슘을 언니가 계속 강조를 해요. 우리가 NPK는 어떤 적이냐면 다량 원소라고 그래요. 그래요? NPK는 다량 원소고. 다량 원소? 예, 정말 필요한 필수 다량 원소라고. 사람으로 그러고. 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처럼 그렇죠. 대량 영양소 같이. 우리 대사 활동에 정말 필요한. 그런 그리고 것처럼. 산소는 그냥 공기 중에서 다 흡수를 하는 거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줘야만 흡수를 할 수 있는 게 NPK. 그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액상으로 되어 있는 되어 있는 그리고 pH를 무너뜨리지 않는 거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가격대가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저가에 그런 있어요. 애들하고. 걔네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있어요. 그래요? 예. 그렇지만
뭐 희석해서 쓰니까 네. 크게 뭐 저는 그냥 뭐 예, 뭐 그냥 내가 뭐 받아줄 수 있는 금액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계신 분들한테 그 농약사를 찾아가서 이게 땅의 그 땅의 질을 흙의 질을 바꾸지 예, 않는. 바뀌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오케이. 영양제를 주세요 하면은 많은 제품을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오케이.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량 원소가 있어요. 소량 원소는 소량 원소 중에서는 마그네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칼슘도 있고 그런데 얘네들도 이제 정말 그 필수적인 다량 원소보다도 많은 것을 필요하지는 하지만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 된다. 병이 이제 병이 올 올 수 수도 있으니까.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미량 원소라고 하는 거가 있어요. 또 네. 미량 원소는 뭐 붕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 그런 뭐 항이나 뭐 이런 부분들 예 그럼 그 없으면 안 되지만 걔네들도 병이 오더라고요. 네네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정말 제가 오늘 가장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하고 이제 이렇게 봤더니 칼슘이더라고요. 칼슘. 예, 칼슘이 이제 왜 칼슘을 많이 제가 오늘 다뤄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냐면 원래 무더위로 너무나도 주변 분들 많이들 이제 균으로 이렇게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이에서 뭐 몇 개가 죽었다. 저 올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무더위와 관련된 여름을 좀 잘 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 영양제 예. 중에 하나가 칼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 여름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름도 그렇고 우리가 균에 의해서 올 수 균? 있는 균에 그러니까 뿌리로 침투할 수 있는 균들이 있어요. 우리가 균이라고 그러면 외부에서 그냥 이런 공기 중에서 올 수 있는 균이 있고 네네. 땅에서 유입이 될 수 있는 균이 막 너무 이렇게 균의 종류가 한 4가지, 5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뭐 진균 뭐 무슨 뭐 많은 이렇게 균들이 있는데 그냥 저는 딱 2가지 그냥 구분을 2가지로 보는 거예요. 공중에서 유입되는 균, 네. 그 곰팡이 균 같은 그런 토양균? 예, 그렇고 흙 속에서 뿌리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균. 그거는 우리가 그 말하자면 과습으로 인해서 흙이 오염이 됐을 때 오는 균. 그 2가지로 저는 네네네네. 구분을 해봤을 때 네네. 이 뿌리와 이런 우리가 이 다육이를 이루고 있는 세포 있죠. 세포가 벽이 그러니까 세포에는 단단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얘인 거예요. 칼슘인 거예요. 칼슘인데 우리가 흔히들 잘 모르잖아. 우리가 칼슘 부족, 뭐 NPK 부족은 우리가 원체 많이 들었으니까 알아요. 부족했을 때 몰랐어? 근데 부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뭐 줄기가 가늘어진다, 뭐 있잖아, 잎이 누래진다, 네네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칼슘이 부족했을 때는 어떤 증상이 생기는데? 증상이 나타나냐 봤을 때 이게 연구 결과가 과실수나 농작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결과물들이 뭐 있어요. 거기에서 다육이는 없어. 얘가 없어. 얘가 없고 우리가 짐작으로 이게 부족해서 그럴 것이다.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 칼슘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뿌리에서 가장 먼데 뿌리에서 가장 먼 데가 그 증상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과실수에는 과실에 그게 나타나는 거고 뭐 열매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생장점에서 가장 우리가 뿌리에서 먼 곳, 잎 줄기에서 가장 먼 곳이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육이로 치자면 요 정도? 예, 그렇죠. 요 정도, 안쪽에서 요 정도. 먼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칼슘 병이. 부족 현상에 관련된 그런데 증상들이. 뭐 어떤 분은 뭐 이게 원형 땡땡이로 생긴다. 뭐 이렇게 저도 이제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게 칼슘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다육이에서는 어떤 증상들이 있을 거인데 많은 분들이 보니까 결과물이 다 조금씩은 달라요. 이게 그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결과물은 아직 우리가 뭐 어떤 뭐 박사님이 어떤 결과를 내놓은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찌됐든 필요는 해요. 오케이. 예, 필요는 한데
그 필요하다는 거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포벽을 두껍게 해준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균에 대해서 얘가 방어벽을 굳건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농약을 과용하지 않아도 어쩌면 연결돼. 그래. 예, 맞아. 과용을 하지 않아도 어쩌면 대안으로 얘가 그 역할을 조금이나마 다는 뭐 막아줄지는 못하겠죠. 우리는 뭐 과실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로세트만 이렇게 예쁘게 좀 관상을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균이 들어왔을 때 최소한만 이렇게 막아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과용해서 농약을 뭐 뿌린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이 칼슘. 예. 자, 그럼 언니, 그럼 칼슘제를, 자, 지금 언니가 칼슘제를 이렇게 좀, 이렇게 사용을 좀 해봐라, 라고 하는데, 액상이 있고, 알이 있잖아. 언니, 일단 그러면 액상하고 알하고 어떤 거가 좋아? 제가 이제 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이 칼슘이 원래가 원소 자체가 조금 크대요. 네네네. 무기질이어서. 무기물이라. 커서 얘가 흡수를 시키는 거에는 훨씬 액상이 더 수월을 하대요. 그러면은 알 형태를 흙 위에다 올려놓는 것보다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또 액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애들을 희석을 해서 쓰게 되면 더 훨씬 효과를 빨리 본다. 오케이. 자, 그러면 액상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법. 12방법은 언니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저면?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우리 흙이 어찌됐든 변하면 안 돼. pH가. pH가 변하면 안 되는 그거에 저는 그냥 초점을 맞춰서 거기 그 생각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도 변하면 안 돼. 얘를 칼슘 했을 때 언니 잠깐만. 그럼 액상 칼슘도 그럼 pH 농도가 다 있죠. 언제 제가 그래서 이거 찾아보니까 얘는 제가 찾아보니 3.7이라고 3.7이야? 3.7이라고. 그러면 얘는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는 못 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흙을 변화를 시키면 안 된다. 화분 안에 있으니까. 화분이 작으니까. 않는 걸로 이제 또 약사님한테 쫓아가서 알려줘라 해서 했더니 다행히 얘는 그래서 이거 지금 특정 상품이 그런 거예요. 특정 상품이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옆면 시비도 흡수율이 뭐 3% 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뿌리 흡수로만 시켜라.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물에 담궈? 아니 물로 그냥 이게 쪼르륵쪼르륵 줘?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물을 주고 난 다음에 얘가 흐르지 않을 정도로 그냥 적셔주면은 얘가 뿌리가 흡수를 하게끔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칼슘이 부족할 때는 생장점에서 가장 가까운 요 부분이 망가진다고 했잖아요. 결과물이 그렇게 보인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러면 뿌리로 이게 이 영양소의 특징이 다른 애는 NPK 같은 경우에 부족하면 연면시비를 하게 되면 그 묻은 자리가 바로 흡수하면서 거기가 달라짐을 효과를 본대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만 뿌리로 흡수를 해서 차곡차곡 생긴대요. 그러니까 칼슘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옆면 시비에서 들어가는 흡수율이 낮고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뿌리로 줘야 되면 결국 관수, 토양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 정말 칼슘제를 뿌리고 싶은데 pH 농도를 흐리지 않는 걔는 저 해달라 했더니 그 약사님이 농약사님이 이거를 추천을 해주셨어. 얘는 옆면 11로 된대. 옆면 11호도 칼슘이 지금 이렇게 다육이한테 이렇게 흡수가 되는. 칼슘제 사실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죠. 저도 여러 종류 있어요. 여러 종. 우리가 뭐 탄탄이 많아요. 나는 예전에 걔가 칼슘제 준 줄도 모르고 뿌려줬어요. 그래서 심지어 뿌려줬어. 옆면 11로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알고 봤더니 얘가 옆면 시비는 좋지 않다. 근데 다행히 저는 우리 이 사박토를
성격을 버리면 안 되고 하니 연면 12로밖에 한 가격대는 어떻게 돼요? 원장님 얘가- 이건 별도로 우리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이거는 거기다가 그 농양사님이 자기 맘도 팔 수가 있대 이거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 좀 그렇게 이제 요거는 농약이 아니니까 네. 이거는 그냥 좀 이렇게 구매도 또 가능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저기 판매된대요. 오케이. 인터넷 판매. 오케이. 저 그렇게 비싸게 안 주고 샀어. 이거. 오케이.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이 화분 안쪽에 pH 농도를 네. 바꾸지 않으면서도 연면 11호도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칼슘제가 있다. 네. 그러면은 칼슘제 지금 이렇게 뭐 그 일단은 뭐 알을 쓸 거냐 액상을 쓸 거냐 방법을 이제 우리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써요? 저는 1년에 이거를 한 3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한 해야만 4번 정도. 얘가 이렇게 우리가 이 끝에 있는 거를 살리기 위해서. 최고로 먼 데까지 그 영양분이 다르게 하려면 얘가 최소한 3개월 단위로는 계속 써줘야 되겠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생장점은 계속 나오니까. 그렇네.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뭐 저뿐만 아니라 이거를 제대로 해준 사람이 과연 없지? 있을까 싶어요. 없어. 그리고 영양제도 언니, 나 한번 써볼까? 유행처럼 한번 딱 쓰고 맞아요. 말아. 그래요. 맞아요. 용행처럼 누군가가 옆에서 하면은 쓰면은 그냥 나도 해봐야지 하고서 안 써. 내가 안 하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두 번 정도는 썼어도. 좋아. 예. 저는 이거 들으면서 진짜 뭐가 많이 느꼈냐면 언니 내가 우리도 사람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대량 영양소, 미량 영양소 하면서 일시적인 효과가 없잖아.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계속 해줘야 이게 우리 몸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식물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식물도 마찬가지인데 참 무지하니까 무관심하고 무지해서 우리가 방법적으로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관심이 우리 사실은 이쁜 모습에만 초점이 있었지 이쁜 모습을 보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이렇게 간과는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는 진짜 정말 이번 시간에 우선은 그래서 언니가 다른 많은 영양제 중에서도 영양 성분 중에서도 칼슘에 이렇게 관심이 있고 칼슘제는 특히나 흡수율이 조금 나쁘기 때문에 좀 정기적으로 신경을 맞아요. 써서 또 방법적으로도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사박토 흙 파는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사박토에 우리는 항상 같이 있는 얘기야. 사박토 안에 있는 맞아요. pH 농도를 우리 흐리지 말자. 그다음에 거기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을 살리자라고 하다 보니까 농약을 조금 적게 주면서 이 여름에 많이 생기는 해충부제를 우리가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농약을 쓸 수밖에 없으면 연면 시비를 하고 그다음에 농약을 쓰지 않는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농약을 미리 치는 게 아니라 다육들을 조금 튼튼하게 다육의 세포 조직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침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균들에게서 미리 좀 방제를 하자면 이 세포벽을 좀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칼슘을 맞아요. 좀 이렇게 쓰자. 사람으로 치면은 칼슘제는 뼈에 우리가 이제 우리 뼈다귀를 좀 튼튼하게 하는 거고 다육이를 치면은 세포벽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서 좀 이렇게 이 해충으로부터 해충 원칙적 해충 균이죠. 균으로부터 좀 단단한 보호막을 좀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이야기 저런 얘기 뭐하러 해 하지만 사실은 흙만 팔면 되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해.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진짜 계속 생각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박토에 심겨진 다육이 건강하고 예쁘게 끝까지 키울 수 있도록 많이 생각해서 진짜 공부 정말 저렇게 다 해가지고 와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요거를 이게 다른 식물에 대한 좀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증상들이 좀 있네. 증상들에 대한 특정 이제 블로그가 이제 위에 놓은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좀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요런 블로그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한번 보셔요. 그래서 해가지고 했는데 다 있어요. 우리가 NPK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네네네네. 그다음에 과습
뭐 노화는 맨 아랫 입장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 부족, 칼슘 부족이 맨 끝에. 네네. 아, 칼슘 그렇죠. 나 여기 어디선가 본 것 같아. 마그네슘 부족했을 때. 강철, 아연, 붕소. 야, 했을 대박이다. 너 몰리브덴도 먹냐? 이 비싼 이 영양제도? 그리고 저는 아연 부족한 거를 봤어요. 근데 이거? 근데 몰랐어요. 아, 언니한테 이런 증상이 있는 게 있어요. 멀로가 빨간 정박이가 있었어. 근데 뭐 난 특이하다라고 그랬어요. 아, 특이하다. 특이하게 물들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잠깐만. 아연 부족이었던 아연 거야. 부족. 요 블로그 좀 얘기 좀 해. 언니 이 블로그 뭐지? 얘가 실내 가든인가 비료라는 실내 가든인가 비료. 네, 자, 요 블로그 찾아가셔서 찾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보시면 네, 요 블로그 뭐 조금 도움이 되실 것 도움이 같으니까 되실 것 같아요. 이 블로그도 참고해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좋겠어요. 공부하시라고 언니 애쓴다 애써. 아니 근데요 정말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저도 그냥 이제까지 좀 가볍게 다육 생활을 너무 가볍게 했는데 우리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죽이는 거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죽이는 거에 대한 결과물이 정말 내가 너무 달랐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조금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애들을 살리지 못했던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지금 공부를 하면서 아, 이런 부분들이 내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네네네네. 자, 오늘도 언니랑 공부하는 시간 저는 되게 재밌고 저는 되게 좋거든요. 저는 왜냐면 정말 저는 이렇게 너무 좋아. 왜냐면 저도 좀 관심이 좀 많아서 많이 이렇게 좀 찾아보고 이런 했던 부분들이 옛날에 내 열정들이 좀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사박도 구매 방법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막으로도 또 나갈 거예요. 하시고요. 원팩 대용량 지금 출시하고 있고요. 8월 22일부터 택배가 지금 발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을 분갈이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박도 많이 주문해 주세요. 저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칠게요. 언니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박사박 다음 주에 또 다시 봬요. 다음 주에 언니도 또 좋은 정보로 다시 만날게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기 댓글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공부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제가 흙을 만들면서 이제 배웠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시 이제 좀 정리해서 좋은 것 할 같아. 거예요.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거. 댓글 많이 주세요. 궁금하셨던 분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